네, 코스피는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과감함에 비투까지 하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단기간 상승폭이 너무 커서 자금을 빼는 분들도 많죠. 이재명 정부가 희망을 던진 임기 내 5,000피 시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나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000피 시대를 위한 투자 재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5,000피 희망을 쏘아 올렸는데 그런 책을 쓰셨네요. 투자 재전환을 하자. 30년 가까이 시장을 분석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네. 좀 평가하세요? 어쨌든 뭐 한 글로벌 증시가 다 사상 최고가를 최근 수년간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만 뒤처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복잡한 분석에 앞서서 예. 참으로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숨통이 트인다. 네. 네, 이 트인 숨통이 좀 쭉 가야 될 텐데. 역시 뭐 경제는 증시의 거울이니까 네. 증시 혼자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기업들의 수익 전망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데 이 증시가 네. 화랑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네. 작년, 재작년에 2년 연속 GDP가 역성장을 했고요.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예, 기업 이익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오.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 후반에 예. 영국이 재정적 재정 우려 때문에 파운더가 약해지고 영국 국채 수익률 급등했다 이런 외신 들으셨을 텐데 예.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주가가 경제의 그림자다. 예. 뭐 이거 설명이 안 되죠.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뭐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뭐 만족도나 이런 게 사상 최고치랑 거리가 멀죠. 아주 멀죠. 저는 별세계라고 봅니다. 별세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펀더멘탈보다 자산 가격이 우위에 서는 게 구조화된 것 같고요. 구조화돼 있다. 네, 얼마 전에 금 가격이 올라갔죠. 네. 금은 안전자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이 올라가니까 향후에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의 전조가 아니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뭐 금도 올라가지만 주식도 올라가고 뭐 조금 어렵지만 최근에 가상자산도 얼마 전까지 좋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중앙은행이 풀어낸 유동성이 이게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약한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 뭔가 풍선 효과를 저는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풍선 효과, 이제 실물 경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라는 기업 수익과 증시의 흐름이 좀 정비례할 것 같은데 그런 풍선이 계속 부풀린 채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풍선하면 언젠가 터질 네. 수도 있는데 지금 상승 사이클의 이 흐름, 네. 이 흐름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어느 정도 정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뭐 한국의 경우는요. 뭐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걱정도 많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올해와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PER 기업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PER이 한 12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 올해와 내년 수익까지 예상해서 예. 12배. 네. 그리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PBR은 1.1배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예. 실은 뭐 이게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굳이 따지면 이제 한국은 디스카운트 영역인데 이제 잠재적인 불안 요인은 미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수준인데 예컨대 이제 뭐 미국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 여파가 뭐 한국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 요인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조금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데 외부 요인은. 근데 미국 시장 자체도 뭐 지금 몇 년째 버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버블은 터져 봐야 알게 되는 건데 조금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시장의 랠리가 뭐 일단락 됐다 뭐 이렇게 볼 근거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최근 시장 흐름을 설명해 보면 저는 지금 이제 펀더멘탈과 자산 가격이 약간 별세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별세계, 다른 지금 세상.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렇죠. 지금 상법 개정안. 예, 네. 지배구조가 나쁘면 주가가 못 오른다. 이런 인과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배구조가 좋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잘 번다? 이런 인과성은 전 약한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선되고 좋다고 해서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부를 나누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들에게 지배주주들이 함부로 행동했던 것에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이익을 늘리는 것과는 제 생각엔 인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은 달러 가치가 좀 약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정말 최근에 그래요. 원달러 환율이 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예. 우리가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1,500원 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이건 뭐 달러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역사적 경험들이 많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그럼 다른 통화 자산. 그렇죠. 달러 표시로 그 표시가 된 자산을 사기보다 미국 밖의 자산을 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강하지만 한국처럼 미국 밖의 성과가 지금 더 좋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지배구조에서는 펀더멘탈 개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 예. 또 두 번째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것도 사실은 환율이 변하면서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화 강세란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달러 약세라고 예, 말씀드렸어요. 달러 약세. 뭐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이래서 원화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또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만드는 거 이게 다 미국발 요인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달러 약세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펀더멘탈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혀 조금 동떨어진다. 예, 이제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떠나서 뭐 게임의 규칙이 지금 그런 거니까 그렇게 바뀌어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지 예. 지금은 너무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앞으로의 시장도 설명이 안 되지만 예. 지금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것도 전 설명이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미국 시장 지금 약달러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보다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연일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네. 고용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은 계속 좋다 말이죠. 미국 시장은 뭐 거기서 거품론도 조금 일고 네. 있는데 그 불패론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될까요, 그게? 뭐 미국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이 게임은 중앙은행이 돈을 못 푸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이 치명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네. 푸는 게 안 되면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서 만들어낸 이 경제의 총량이죠, 가치죠. 예. 근데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통해서 화폐 영역에 돈을 공급한 거는 그 경제에 풀린 돈의 양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GDP 대비 풀린 돈의 양의 비율이 한 6%였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가 100이라고 보면 풀린 돈이 한 6인데 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코로나 직후엔 이게 35까지 갔고요.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GDP 한 35%까지 예, 돈이 근데 풀려. 지금은 이제 약간의 이제 출구 전략을 하면서 최근엔 21%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예전보다 서너 배의 돈이 풀린 거예요. 코로나 직전엔 이 비율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보다 지금 총량적으로 돈이 더 풀리고 미국이 지난주부터 금리를 낮추는 또 금융 완화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지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근 10년이 가장 낮습니다. 아, 긴 시간으로 본다면 낮다. 예, 그러니까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건 맞지만 미국도 자기들의 긴 역사로 보면 지금의 주식시장의 랠리를 실물 경제로 설명하기 조금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돈의 유동성의 힘이다. 돈의 유동성이니까 예컨대 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못 낮춘다.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잠재적인 불안 요인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관세를 올리고 밸류체인을 막 재편하면서 물가를 올리는 정책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 트럼프의 정책이 자산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이번에 시작했잖아요. 네. 좀 당분간 계속 갈 거잖아요. 돈을 좀 싸게 더 풀겠다는 거죠. 조금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릴 때건 내릴 때건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요. 작년 9월에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50bp 내렸죠. 빅컷했습니다. 예. 10월에 낮추고 12월에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춰졌어요. 몇 달 멈추다 9월부터 다시 재개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8월 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일시적으로 불안하게 나올 수 있다. 관세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건 일시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9월에 낮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뭐 전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야말로 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 움직임. 연준이 작년처럼 뭐 10월, 12월 요 정도 낮추고 또 멈춘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작년 4분기엔 좋았지만 올해 또 초반엔 주식이 안 좋았거든요. 꽤 그렇죠. 많이 조정을 네.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미국의 물가나 이런 것들은 관세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한국 시장이 여전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그 경로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외부. 미국의 물가, 미국의 미국의 금리 못 올리고 미국 빅테크의 조정 뭐 이런 경로가 한국으로 옮겨지는 형태로 조정이 나타난다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외부의 어떤 불안 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 연준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뭐 한두 차례 하고 끝날지 그로 인한 시장의 영향이 우리 시장으로 올 가능성 그게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네. 그러기 전까지 지금 뉴욕 증시만 보면 AI 투자를 기대로 한 AI 관련주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네. 반도체도 그런데 이런 주식의 그러면 전망은 계속 괜찮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기업은 굉장히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맞으니까 그 미래의 밝은 성장성을 주가가 얼마나 투영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쏠림이 있을 때는 아무리 비싸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주식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예. 버블이 훨씬 더 부풀어 오른 다음에 터질 수도 있거든요. 버블은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고 꺾이는 모습을 보고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꺾이는 모습을 보고 그게 바로 이제 떨어지는 어깨죠. 우리가 주식을 그 머리가 아니라 어깨에 팔란 이야기가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한 15,000원 됐어요. 50% 벌었으니까 이제 팔자 겸양의 미덕이 아니고요. 50% 올랐지만 그게 어깨가 아니고 허리일 수 있어요. 2만 원이 가고 3만 원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세장은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는 게 강세장이고요. 약세장으로 반전이 될 땐 조정이 일단 세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때 한번 판단을 그 어깨는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고 떨어지는 어깨입니다. 떨어지는 어깨에서 예컨대 빅테크 기업이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럼 이제 그때 한번 고민을 그때 해봐야 되는 거죠. 팔지 말지를 고민하라 근데 그래요. 이것이 실사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버블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단하지 그래서 말자. 예단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주는 사인을 보면서 그때쯤에 한번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AI에 대한 투자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뭐 반도체주가 정말 아주 기세 좋은데 특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이번에 뭐 HBM, 네, 그런 엔비디아 기대가 뭐 있죠. 이겁니까? 예.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 메모리 업체 중에 빅3가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단연 잘 나갔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뒤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러니까 AI 자체가 뭔가 이 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브로드컴, 뭐 오라클 네, 다 오라클.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로벌 테크 주식은 결국 엔비디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봐라. 엔비디아가 꺾이면 다 같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식을 전망하려면 결국 AI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 과연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 그 높은 근데 그 기대감은 꺾이지 않을 거예요. 꺾이지 우리가 않는데. 닷컴 버블 때 주식을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음악도 듣고 쇼핑도 하고 하는 세상을 꿈꿨잖아요. 예. 근데 그 판단은 맞았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잖아요. 예. 근데 버블이 터진 건 그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근데 주가가 이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예. 그거는 뭐 정당할 수도 있고 버블일 수도 있는데 저의 주장은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고. 주가가 어떤 사인을 보내게 되면 그때 한번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뭐 올라가는 장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한 20% 조정을 만약 가정입니다. 네.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도 못 파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게 그 꼭대기가 어깨이고 내 본전이라고 또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주는 어떤 신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신호가 과연 통화 정책, 미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도 유심하고 물가도 봐야 되고 이 기업들의 실적을 좀 더 중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주는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엔비디아는 제 생각엔 실적의 기울기가
실적에 지금까지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늘 좋았어요. 근데 한두 분기 정도 그런 어떤 것들 미스하게 되면 네. 기대치를 미스하게 되면 이제 그때가 시장이 꺾이는 모습이겠죠. 예. 지금 우리 정책 기대감과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부가 예고한 건 최고 세율이 35%인데 네. 투자자들의 기대치보다 너무 높다. 네. 이걸 좀 낮춰달라는 요구인데 증시 환경 면에서만 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는 이 부분은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뭐 저는 지금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저는 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이런 게 전혀 동의하진 않지만 주식 가는 사람들이 5년 전에 600만 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40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자산 시장에서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면 과거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으로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한국의 내수가 가계부채 늘어나고 다 돈이 부동산에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내수 지표가 사상 최장 기간의 침체거든요. 그렇다면 배당이라도 조금 더 받고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보다는 저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나식이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고 네. 싶은데 우리 투자 전략 혹시 어떻게 좀 세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네, 저는 뭐 예단하지 마시라. 예단하지 마라. 강세장전 생각보다 더 올라간다. 어디까지 강세장은?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늘 관성과 가속도로 더 올라가니까 지금은 어디가 고점이다 예단하지 마시고 시장이 주는 신호에 한번 좀 잘 그 흐름들을 잘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시 동향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